안녕하세요. 완전홀릭입니다. 대부업체 사무실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어두침침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담배 연기 자욱하고 좀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드시나요? 대부업체에 대한 이런 편견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여러 가지 오해들을 풀어보고자 제 사무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대부업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부업체의 사무실 요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부업체는 어디에 많이 몰려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서울에 가장 많은 업체가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지방에도 꽤 많은 대부업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이나 대구 같은 광역시에도 대부업체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번쯤 들어본 대부업체는 보통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가장 핵심지인 강남에 많은 업체들이 위치해 있고요. 대부업도 금융업이다 보니까 여의도나 영등포에도 꽤 많은 대부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동사채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돈 많은 쩐주분들이나 사채업자 같이 1세대 대부업을 하신 분들은 명동이나 중구를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전에 돈 많이 버셔서 지금은 대부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긴 한데, 명동 근처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부업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부협회 사무실도 명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대부업을 시작하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임대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상 서울에 소재지를 두어야 하면서 오프라인 사무실도 필요하고 저렴한 임대료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지역보다도 구로나 가산 쪽을 선호합니다. CBD, GBD, YBD에 이어서 큰 업무 단지를 떠올리면 상암 DMC 단지라든지 마곡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그쪽은 아무래도 임대료가 조금 세고요. 구로나 가산 쪽이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의외로 IT 업체만 있을 것 같은데에도 구로 가산에도 대부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사무실도 가산에 있는데요. 임대료가 저렴해서 여기에 있는 것도 있지만, 가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했다가 임대를 못 맞추고 제가 그 사무실을 실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에서 20년 살다가 육지로 올라온 건데, 그게 가산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산에 와본 게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정장 구입을 하려고 아울렛에 와본 게 전부였습니다. 가산이라는 곳은 저한테 저렴하게 옷 사러 오는 곳이었지, 미래의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죠. 아무튼 쥐벨리라고도 부르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총 3개의 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구로공단이라고도 부르시던데요. 2호선 구로디지털 단지 쪽에 1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그 유명한 가리봉동 건너편으로 2단지가 있습니다. 광명시 건너편에 가산 디지털 단지역부터 독산역까지 길게 뻗어 있는 곳이 가장 최근에 조성된 3단지입니다. 저는 3단지에 사무실이 있고요. 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긴 하는데 자차로 출근하다 보니까 지하철 이용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출퇴근 시간에 가장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꽤 복잡합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 출입구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공보상 지원시설 호실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공보상 공장호실은 입주 가능 업종 제한이 걸려 있지만,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거의 없어서 대부업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대부업체의 사무실 요건 중 하나가 입구에서 사무실을 봤을 때 누가 봐도 대부업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실 때 담당 공무원이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무실에 들어와서 바로 보이는 곳인데요. 싱크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살림살이를 좀 갖다 놨습니다. 저는 어디 밖에 나가는 걸 좀 귀찮아하다 보니까 점심 식사를 거의 사무실 안에서 해결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사무실 복도 벽면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대부업 등록증, 대부 중개업 등록증, 대부조건 게시표 등을 걸어두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게시해 놓지 않으면 지자체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고요. 반복해서 지적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부업을 창업해서 사무실을 마련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이 서류들을 게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탕비실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가끔 손님이 오실 때 드리는 용도입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가산디지털 단지역 쪽에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탕비실 뒤쪽으로는 저희 직원 자리가 있습니다. 대부업은 1인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처음에는 혼자 사업을 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규모가 조금 커지기도 했고요. 저는 대부업 이외에도 대부 중개업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 사무실이 저 혼자 쓰려고 인테리어를 했었는데 급하게 인원을 보충하다 보니까 자리가 좀 변변치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새롭게 인테리어를 좀 해야겠네요. 다시 복도로 나가면 앞쪽에는 제 방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회의실도 좀 작은 편입니다. 4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서 손님이 오시면 미팅도 하고 대부업 창업 강의나 대부업 중개업 창업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4개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수강생분을 받다 보면 나중에 누가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창업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소수로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 자리입니다. 정리를 잘 안 해서 좀 지저분하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하루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쓰기에는 딱 적당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무실을 보여드렸었는데 어떠신가요? 일반 사무실하고 크게 다른 게 없죠?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대부업체 사무실은 이제 옛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채무자분들은 저희 사무실 방문을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업 사무실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부업체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등에 입주가 되어야 하고요. 고시원화 목욕탕 같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등에도 입주가 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입주를 하셔야 하고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여야 됩니다. 가끔 소호사무실 등록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상주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1인실처럼 개별호실로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은 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등록을 안 해주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전에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시고 등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